자, 이제 2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띄워놓으신 게 있으실 텐데 새로 고침 한 번씩 해보시면은 밑에 이제 없던 이런 게 생겨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1차별로 제가 1일차 때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떤 참고 자료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고 이런 거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올렸으니 새로 고침 해보세요 혹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8일차까지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8일차까지 쭉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수업 페이지 하나면 모든 수업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DB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저희 수업 과목명이 뭐죠? DBMS죠? 근데 이 DBMS라는 게 뭔지를 알려면 일단 우리가 이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나요? 뭔지 아시나요? 데이터베이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아시나요? 얘는 뭘까요? 자, 얘는 이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흔하게 그냥 영어 단어로서 생각을 할 때 어떤 베이스, 베이스 캠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베이스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정말 그냥 대충 느낌적으로만 보면 약간 집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데이터에 집이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집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울리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저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저장소, 그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저장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언어적인 표현으로 약간 말을 바꿔보자면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살을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연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관 혹은 관련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너무 길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데이터의 저장소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데이터는 뭘까요? 자, 뭔가 말로 표현하기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분명 머릿속에서 데이터? 이런 것도 데이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걸 뭔가 말로 표현하기 되게 애매해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거 있죠? 이거 데이터일까요? 이거 데이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텍스트일 뿐이지만 제가 이 메모장을 저장하는 순간 얘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입력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데이터예요. 데이터라고 뭔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이유는 거의 모든 게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밖에서 밥을 한번 사 먹었다고 해볼게요. 현금을 내도 좋고 카드로 결제를 해도 좋고, 어쨌든 내가 이 돈을 주고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 있죠. 그 구매하는 행위에서 내가 결제한 기록이 남을 거잖아요. 현금을 냈으면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서 기록이 남을 거고, 카드를 결제했으면 카드 결제 내역이 남을 거고, 이런 것들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결제 내역을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어플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죠. 결제 내역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유,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보관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왜냐?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는 순간 사라질 거니까. 이게 모든 데이터가 다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 지난 과거의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뭐 친구들과 혹은
뭐 동료들과 카카오톡, 뭐 혹은 메일, 뭐 라인, 뭐든 좋아요. SMS 다 좋습니다. 메시지 주고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지난 메시지 주고받았던 내역들도 확인 가능하죠. 이런 거 다 데이터예요. 자, 근데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저장이 되길래?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의 저장소인데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걸까? 자,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냥 카카오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하는 거는 서버의 개념까지 우리가 막 깊게 들어가기에는 사실 이 수업과는 조금 논외가 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건데, 서버라는 건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고 컴퓨터를 뭐 윈도우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서 쓰려면 OS가 필요하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자, 그럼 그곳에 보관이 된대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 막 핸드폰 혹은 PC 카톡, 우리 PC, 핸드폰, 이 기기에 카카오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려면요, 내 컴퓨터는 슈퍼컴퓨터여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 핸드폰은 슈퍼 핸드폰이어야만 해요. 왜냐? 용량이 엄청 클 거니까. 전 세계에서 카카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화 기록이나 결제 내용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런 핸드폰 혹은 이런 PC를 통해서 이 카카오 데이터베이스 서버한테 정보 좀 보내줘 라고 부탁하는 거고요. 그 부탁에 대한 결과로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라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친구예요. 여기 안에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걸 좀 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자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꺼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DB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과목명은 뭐라고요? DBMS. DB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DB를 다루기 위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 건데, 그럼 수업 이름이 왜 DB가 아니고 DBMS예요? 자, DBMS. 이 친구는 뭘까요? DB는 아까 이제 딱 이게 뭘까요? 했더니 데이터베이스가 딱 나왔죠. 얘는 뭘까요? 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웠던 데이터의 저장소라 그랬죠. 자, 얘는 뭐예요? 매니지먼트. 이거 영어 뜻 뭐예요? 그냥 관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그냥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거 풀네임으로 읽으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맞아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게 DBMS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사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좀 더 풀어보자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DB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DB가 뭐라고요? 저장소. 저장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DB는요 진짜 저장소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PC에 왜 일로 만들어졌니? 잠깐만요. 폴더가 이쪽에 만들어져가지고 자,
이 폴더 안에다가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름은 아무거나 해놓고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꺼요. 자, 얘는 그러면은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을 했죠. 저장을 한 파일이죠. 자, 이런 파일들을 모아놓고 관리할 수 있는 게 얘예요. 얘. 폴더. 이 폴더는 그러면 누구 역할일까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장소니까 폴더는. 이러한 데이터, 파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보관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DB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폴더를 만들기 위해서 마우스 클릭하고 뭐 이런 거 누르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텍스트 파일 만들어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가고 이런 행위들이 있죠. 이런 행위들을 하려면 우린 지금 폴더한테 일을 시키고 있나요? 아니에요. 폴더는 가만히 있죠. 저장소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 저는 뭘 조작하고 있어요, 지금 컴퓨터에서? 마우스랑 키보드. 이런 파일 데이터를 실제로 입력하고 뭐 저장하고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키보드랑 마우스를 쓰고 있는 얘네들이 얘가 되는 겁니다. 개념은 그래요. DB는 그냥 하나의 폴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DB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키보드, 마우스 같은 친구들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업 내용도 DBMS인, 수업 이름도 DBMS인 이유가 DB는요 공부를 할 게 없어요. 얘는 저장소일 뿐이기 때문에 얘를 공부할 건 없어요. 그냥 저장소가 만들어지면 얘는 진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역할밖에 안 해요. 결국에는 이 안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모든 작업 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명도 DBMS인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DB가 아니라 DBMS다 라는 겁니다. DB는 공부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DBMS 과목을 수강하려고 등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뭐 찾아보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주위에서 얘기를 이미 들었던 분도 있었을 거고 다양하실 텐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DB의 종류 중에 뭐 이런 것들 오라클, MySQL은 제가 아까 우리 이거 배울 겁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 언급이 됐었던 그런 애고 MS SQL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DB는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정말 많은데 이런 거 이름 들어보신 거 있을까요 혹시? 좀 오라클 되게 유명하고요. MySQL도 되게 유명하고요. 얘네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DB일까요? DBMS일까요? 둘 중에 뭘까요? 자,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겠죠? 얘는 DB가 아닙니다. DBMS예요. 얘네들은 DB가 아니에요. DB는 정말 그냥 저장소일 뿐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뭐 딱히 뭐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얘네들의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다 DBMS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흔하게 여기다가 DB의 종류 이런 걸 쳐봐도요. 나오는 글을 들어가서 보면 결국에는 DBMS라고 써있어요. 얘네가 정말 DB의 이름이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었다면 데이터베이스라고만 써 있었겠죠. 근데 DBMS라고 나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뤄보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이름은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이름이라는 게 없는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쓰려고 이러한 저장소를 필요해. 그럼 제가 좀 전에 아까 여기다가 폴더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저장소가 필요해 라고 폴더를 만들죠. 그럼 이 폴더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저장소의 역할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만들어낸 저장소의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던 이런 오라클, MySQL, 마리아DB 이런 친구들이 DB의 이름이 아니라 DBMS의 이름인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MySQL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정도 얘기를 들어보자면, 여기서 이 포스트그리라고 하는 친구는 요즘에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쓸 건 아니고, 이 MS SQ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DBMS인데 이것도 우리가 쓸 거 아니고, 또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순위가 높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얘를 배울 겁니다. 근데 왜 얘를 배우는지도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배울 건데, 이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우리가 진짜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DB 서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BMS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서버랑 클라이언트 아주 간단하게 살짝 짚었었는데 여기 위에 지금 써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DB 서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환경 정도라고 했죠. 네, 그 환경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서버 클라이언트니까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크롬을 켰어요. 여기다가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네이버.com을 치고 엔터를 치면 네이버 홈페이지가 나오죠. 자, 지금 우리는 서버라는 개념과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둘 다 활용해 본 거예요. 우리가 이 크롬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네이버 주소를 입력했더니 네이버 창이 나왔죠. 지금 서버랑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둘 다 활용을 해본 건데, 클라이언트가 이 친구입니다. 브라우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해당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브라우저가 없다면, 크롬 브라우저 이런 브라우저가 없다면 네이버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이런 크롬 되게 다양하게 많죠. 웨일도 있고 많은데 그런 브라우저라는 존재가 아예 없대요. 그럼 우리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접속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접속을 아예 못하진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커?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는 이 친구를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가 접속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브라우저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화면을 못 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버의 개념도 활용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서버의 개념은 사실 우리가 활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쪽에다가 네이버 주소를 입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네이버 서버한테 부탁한 겁니다. 나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 줘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한 건데 그 부탁을 브라우저가 이 서버한테 잘 전달을 해준 거고요. 그 전달을 돌려받아 와서 브라우저가 우리한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려준 거예요. 이게 서버입니다. 네이버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서 응답을 받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둘 다 사용해본 경우인데, 자, 이 DB도 마찬가지예요. DB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DB 서버가 존재를 해야 되고, 이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건데, 자, 우리는 이 친구들을 약간 이런 표현이 좀 별로 같긴 한데 마땅한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야매로 사용할 수 있게. 야매는 좀 너무 그런데? 혹시 다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DB 서버를 구축하려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DB 구축만 하려면 그 구축만 8일 동안 해야 돼요. 우리 실제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보려면.
근데 그거는 너무 시간 낭비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 DBMS라는 걸 진짜로 사용해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할 겁니다. 이 친구를 설치하면 이 DB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적인 게 환경이 끝나요. 그리고 그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까지 받아줘요. 그래서 우린 이 프로그램 하나로 그냥 원터치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다 마치고 받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내부작을 하나 다시 키자. 자, 우리가 이제 이 오라클과 MySQL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구글에 쳐보기만 해도요, 이렇게만 쳐봐도 어디에 나올 텐데, 나무위키로 보자. 왜 빽빽빽 도는? 여기 보면 나와요. 이게 지금 엔진스 랭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들에 그냥 순위를 매겨 놓은 거예요. 오라클 꼭대기에 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꼭대기에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MySQL 여기도 있고, 이제 여기 MySQL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MariaDB라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결국에 얘네들이 거의 같은 애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얘네들 보면은 지금 누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 위에 있는 애가 얘일 겁니다. 우리는 MySQL 배운다 그랬죠. 시장 점유율 1, 2등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MariaDB래요. 이게 뭔 소리야? 싶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라클과 MySQL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DBMS는요, 약간 과거로 올라가 볼 거예요. 우리 개발의 초창기, 이 DBMS라는 게 처음 이제 나오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얘네 둘이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얘는 유료였고요, 얘는 무료였습니다. 근데 얘도 성능이 너무 좋고, 얘가 좀 더 뒤에 태어난 애인데, 뒤에 생겨난 애인데, 얘도 성능이 꽤나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심지어 무료니까 점점 얘가 오라클을 이겨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 DBMS는 회사가 되게 커요. 이걸 만들어낸 회사가. 얘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감히 우리를 뛰어넘어 하고 이제 얘를 살려고 하는데, 그냥 직접 산 건 아니고요. 이 MySQL,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이 MySQL이 어딘가 어떤 회사로 넘어갑니다. 인수를 당해요. 근데 그렇게 인수를 당한 그 회사를 얘가 먹어요.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DBMS도 제공을 하고 있고, MySQL이라고 하는 DBMS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먹었기 때문에 얘도 유료화가 된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MySQL을 처음 만들고 이제 무료로 운영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사용을 많이 하니까 기분 좋아하던 그 당시 이걸 만들어낸 개발자들이 속상하죠. 뺏겼으니까. 그래서 다시 만들어낸 게 MariaDB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이 MySQL, 이 친구는 오라클이 제공하는 MySQL이 아니라 MariaDB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MySQL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요, 거의 개발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95명 이상은요, MySQL이라고 하면 다 이거 생각해요. 알아서. 여기 있는 MySQL 생각하는 개발자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배민 같은 거 있죠. 그런 서비스, 걔네들도 MySQL 써요. 실제로 서비스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MySQL이라는 DBMS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라클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왜 우리 학원은 오라클 안 배워요? 나 MySQL 싫고 오라클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한 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은 딱 5%만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라클이 좋아요, 오라클 가르쳐 주세요, 왜 MySQL 싫어요, 이 말은 5%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5%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다시 얘네 차이 조금만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얘는 유료고 얘는 무료고 일단 그 차이도 있어요. 근데
정말 둘이 비슷하게 둘 다 엄청 좋은데 얘만 유료면 당연히 얘를 안 쓰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시장 점유율을 아직도 1등을 먹고 있는 이유는 얘는 대용량이에요. 초대용량.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뭐 서비스를 해보고 싶은 그런 웹페이지가 있다. 이러면 오라클 쓰면 손해예요. 내 거는 개인적으로 만든 거니까 용량이 작겠죠.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 그 양도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오라클을 쓴다? 낭비예요. 근데 얘는 오라클에 비해서 용량이 조금 작아요. 얘가 그렇다고 엄청 작다 이런 건 아니고 배민도 이걸 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작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는 있지만 얘가 워낙에 커요. 그래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면 MySQL을 못 써요. 그럴 때 오라클을 쓰는 겁니다.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는 엄청 방대한데 이 MySQL이 제공하는 용량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죠. 돈 내고라도 써야죠. 그래서 오라클이 아직도 시장 점유율 1등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이 많으니까 전 세계에.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이 DBMS가 성능적인 차이나 이런 건 딱히 없고요. 그냥 용량이 클 때, 프로젝트 규모가 클 때 오라클이 좀 더 효율이 좋다. 근데 좀 작은 프로젝트에서 MySQL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료랑 무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해서 회사가 오라클을 쓴다 그러면 내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오라클을 쓰겠다? 그럼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ySQL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DB나 MySQL이나 같은 말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5%가 도대체 왜 나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DBMS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이 MySQL 자체를 배운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SQL이라고 하는 얘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거는 제가 철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얘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DBMS도 언어라고 했었어요. 언어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결국 DBMS를 공부한다라는 건 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SQL 언어는 뭐 하는 애냐면 아까 우리가 DB가 데이터의 저장소고 그 데이터의 저장소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DBMS라고 그랬죠. 이 SQL은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BMS가 있어도 우리가 이 SQL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이 SQL인데 이 SQL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진짜로 배우는 건 이거예요. 자, 표준 SQL. 어떤 의미일까요? SQL이라고 하는 이 언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얘도 똑같아요. 그냥 표준이 붙었을 뿐이에요. 자, 표준이 붙으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죠? 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쟤도 그런 건데 이 표준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약간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원래 처음 DBMS가 나온 초창기에는요 DBMS들마다 사용하는 SQL 문법이 다 달랐어요. 이 SQL이 DBMS 안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잖아요. 이 명령어가 오라클은 오라클만의 명령어가 있었고 MySQL은 MySQL만의 명령어가 있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사용자가 실제 개발자들이 사용할 때 엄청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자, 내가 오라클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라클을 사용해서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서 MySQL을 써야 된대요. 그럼 내가 배웠던 오라클 문법 못 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MySQL 문법 또 공부해야 돼요. 물론 결이야 비슷하겠지만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왜? 모르니까. 쓰려면 알아야죠.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DBMS 종류가 정말 많아요. 자, 이거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가죠. 이 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글인가? 자, DBMS 종류.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여기 보면 MySQL, 오라클 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수당한 MySQL, 그리고 오라클은 오라클 또 있고, 그다음 마리아DB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MySQL로 불러도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메모장에 입력했던 포스트그리,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이름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MS SQL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낸.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금도 새로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그 시장 점유율 1등을 노리고 있는 스타트 DBMS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많이 생겨나고 많이 사라지기도 해요. 정말 많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쓸지 모르는데 그걸 쓸 때마다 언어를 새로 공부해야 된다? 이건 정말 사람 미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자바를 배워서 웹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는 자바에 이쪽 문법 써야 되고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는 자바에 이쪽 문법 써야 된대요. 우리는 프로젝트 만들 때마다 자바 새로 공부 다 해야 된대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규정을 한 겁니다. 표준 SQL이라고 하는 걸 딱 지정을 해서 너네 이 표준 SQL 따라 라고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DBMS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개발했던 이런 업체들이 다들 얘를 기반으로 SQL 명령문을 만들어내요. 자, 근데 이 표준 SQL 얘가 95% 일치합니다. 각 DBMS들마다 그러니까 DBMS는 이제 무조건 표준 SQL을 따라야 되게끔 규정이 된 거니까 이렇게 명령어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배우면 어떤 DBMS를 쓰더라도 95%의 기능은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말했던 5%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놓으면 내가 이 MySQL을 배웠든 오라클을 배웠든 상관없어요. 서버만 바뀌는 거고 접속기만 바뀌는 거지 그냥 가서 우리가 배운 표준 SQL 쓰면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5%는 뭘까요? 표준 SQL로 니네 이거 통일시켜 라고 규정을 했지만 아직 각각의 DBMS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사용법, 문법들이 존재해요. 그게 한 5% 됩니다. 근데 이 5%는요 사실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DBMS 활용하는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우리가 얘를 다룰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몰라도 그냥 찾아 쓸 수 있어요. 얘를 아예 안 배웠어도 이 5%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조차 한 적이 없고 몰라도 우리가 이거 다룰 줄 알게 되면 이 95%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익히면 얘는 그냥 구글링하면 나오는 것을 찾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지금 MySQL을 배우고 오라클을 배우고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뭘 배워도 이거면 해결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5%가 필요해? 구글링하면 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고 결국 우리는 이거 배우는 겁니다. 표준 SQL. 이 표준 SQL은 공통으로 규정된 데이터들을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글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DBMS 종류에 해당하는 내용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표거든요. 이렇게 생겨먹은. 근데 이 표 말고 DBMS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정리가 또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계층형, 망형, 관계형, 객체 지향형, 여기 뭐 객체 관계형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등이 써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더 다양합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그 DBMS가 가지고 있는 특징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 다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RDBMS.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대칭형, 망형, 관계형, 객지지향형, 객체 관계형 아주 많은데 RDBMS래요. 이 중에 뭘까요? 5개 중에. 이 친구입니다. 관계형에 해당하는 DBMS예요. 자, 우리 DBMS 배울 건데 결국 표준 SQL 배운다 그랬고, 표준 SQL 배운다고 했는데 갑자기 DBMS 앞에 R이라는 애가 붙었어요. RDBMS 제가 지금 처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 우리가 이제 DBMS를 다룬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DBMS 좀 쓸 줄 압니까? 이 MySQL 좀 다룰 줄 알아요? 뭐 혹은 뭐 다른 DB 이름 DBMS 부르면서 이거 다룰 줄 알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거의 90%는 RDBMS예요. 그래서 이 R을 안 붙여도 돼요. 그냥 DBMS라고만 하면 엔간하면 RDBMS라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R을 묵음으로 처리해버려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RDBMS,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 친구가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R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릴레이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데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관계형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전에 나왔던 것 중에 관계형 말고, 관계형은 우리가 배울 거니까 뭐 대칭형이나 망형, 뭐 객체 관계형 이런 것들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둘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간혹 사용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약간 이런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다 RDBMS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RDBMS는 못 다뤄. 근데 이건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이거 DBMS 좀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나는 RDBMS 말고 이 객체 관계형을 좀 쓸 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DBMS라고만 해도 돼요. 이쪽이 특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DBMS가 평범한 거니까. 자, 우린 결과적으로 이걸 배울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검색하는 것처럼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정보야 뭐 구글에 널리고 널렸으니까. 계속 나와. 자, 이제 RDBMS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 아마 100%지 않을까 싶은데요. RDBMS를 다 써보셨을 거예요. 이걸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예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엑셀이죠. 자, 근데 엑셀을 써봤고 안 써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제 RDBMS를 좀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시 정도로 보시면 되고, RDBMS는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써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서 그래요. 이거 뭐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썼어요? 표. 엑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표인 거 혹시 아시나요? 얘네들은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죠. 그러면 이 셀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가로와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친구들을 사용해서 행과 열로서 데이터를 조합시켜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이제 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뭐 이렇게 있다. 뭐 여기 어쩌고 여기는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았다면 이거 결국에 표의 형태 아닌가요? 이거 표죠. 여러분들 살면서 표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표입니다. 뭐 이게 몇 칸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런 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보관하는 형태가 RDBMS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얘는 우리가 지금 이제 표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 RDBMS 안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테이블. 그래서 영어로는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식, 양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거고요.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 꺼내서 보기도 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은 아까 제가 폴더에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안에 텍스트 저장했죠. 자,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폴더, 텍스트 파일,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폴더는 뭐였다고요? DB 저장소였죠. 텍스트 파일은 뭘까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실제로 묶어서 보관할 그 하나의 주머니, 보따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 아까 우리 텍스트 파일 안에 텍스트를 저장을 한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장된 그 텍스트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쪽에 간단하게 표를 좀 이렇게 대충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엑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 엑셀 파일한테 갇히게 되는 거죠. 이 파일이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표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생겨먹은 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이런 걸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얘를 뭐 읽어보겠다, 뭐 조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를 보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다뤄보면 바로 느낌이 올 거예요. 또 다른 그림으로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 그냥 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좀 전처럼 뭐 학번, 이름, 뭐 어쩌고 데이터가 막 있대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만들었대요. 여기는 뭐 땡땡 대학교의 몇 학년 애들의 신상 정보 그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하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뭐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들어올 거고 들어옵니다. 다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얘는 데이터인가요? 얘는 데이터라고 보기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밑으로 올 데이터들의 약간 설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를 데이터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데이터는 이런 애들이 데이터겠죠? 실제 정보들,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혹시 이름이 뭘까요? 뭐 그냥 자유롭게 지금 모르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얘는 데이터들의 데이터다 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밑에 오게 될 데이터들의 설명, 그 데이터들을 설명하는 데이터다 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니고요. 얘는 이제 앞으로 이 밑으로 쌓여나갈 데이터들의 설명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 DB 쪽에서 이런 용어들이 헷갈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용어의 뜻과 나는 어떠한 용어를 봤을 때 혹은 그냥 이렇게 메타데이터라는 용어를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데이터들의 데이터다라고 해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는 얘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좀 애매한 게 개발 쪽은요 이 용어가 똑같은데 다른 의미로 쓰이는 용어들이 꽤나 많아요. 결은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결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런 상황이 일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오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좀 오래되신 경력이 좀 되신 개발자분들이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약간 표현을 하세요. 용어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딱 접하면은 저도 처음에 일할 당시에 되게 당황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내가 아는 거대로 그냥 혼자 판단해서 넘기지 말고 애매하면 물어봐야 돼요. 이 용어에 대한 거는. 특히나 처음 신입일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메타데이터라는 이 부분을 스키마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스키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름이. 뭐 아예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용어를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얘랑 지금 얘를 같은 의미로 쓰신 거라는 상황인 건데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메타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냐? 근데 맞대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이분이 스키마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듣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했으면 저는 이 스키마라고 하는 이 순수한 스키마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해놓고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게 용어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개발 쪽에 되게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가 헷갈리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일단 구글에. 그리고 나서 이걸 봐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용어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더 알려드릴 건데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 선이 그어진 이만큼. 이건 뭐예요? 뭘까요? 자, 엑셀로 비유를 해볼게요. 엑셀에 열이 있고요. 행이 있어요. 그 둘 중에 뭘까요? 얘는 행이에요. 하루 줄이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 행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줄이라는 뜻이에요. 줄. 한 줄이니까. 하나의 행이 한 줄이니까 행과 로우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는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튜플이라고도 해요. 파이썬 배워보신 분들이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이름이 이렇게나 많아요.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열이에요.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 표인데 우리가 행은 이미 나왔으니까 당연히 열이겠죠? 근데 이 친구도 이름이 또 있어요. 얘는 컬럼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써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영어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애니까 글씨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컬럼. 근데 얘는 이름이 또 있어요. 어트리뷰트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필드라고도 해요. 이름이 되게 많죠. 자,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느낌적으로는 누가 누굴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암기를 해서 행은 로우고 레코드고 튜플이고 이렇게 외우는 건 안 좋은데 그냥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생각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해가 좋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름이 좀 다양하게 많다는 거.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다르게 부르는 명칭들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에서는 보통 열이나 행, 레코드 아니면은 컬럼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게 원을 그리고 있는 이것들 데이터겠죠?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얘도 일단 데이터는 데이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선택한 거니까,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홍길동이었고 여기가 임꺽정이었어요. 그러면 이 한 줄의 데이터는 누구 데이터예요? 홍길동 데이터죠. 이 한 줄의 데이터는 누구 데이터예요? 임꺽정 데이터예요. 그죠? 그럼 이 데이터는 열 단위로 묶인 거예요? 행 단위로 묶인 거예요? 행 단위로 묶인 거죠. 이 한 줄이
한 줄 단위로 묶여서, 한 행 단위로 묶여서 크게 하나의 데이터인 거고, 그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각각 데이터가 되는 거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 줄씩 데이터가 묶일 거라는 거. 자, 막 예를 들어서 학번이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이름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 학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열이 아니라 한 행 단위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묶일 거라는 거.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실제로 다뤄지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 살짝 느낌 좀 받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DB 개요라고 해서 링크가 하나 열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약간 정리해놨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링크들은 이제 쉬는 시간 혹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공부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